이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픈소스 컨설팅 마케팅 팀에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박현수라고 하고요.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이제 연사자분이 조준우 이사님이 저희 아틀라시안을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 컬처 마이그레이션 팀에서 PM 그리고 이사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조준우 이사님께서 오늘 진행하실 제목은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에서 K 에자일로 일하기라는 제목으로 웨비나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채팅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열화와 같은 응원으로 저희 조준우 이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하는 조준우라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조금 그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어서요. 제일 부러운 게 그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아틀라시안 제품에 대한 컨설팅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에서 K 에자일로 일하기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막 그 엄청난 전문가가 막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좀 저만의 생각에 가까운 이야기들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저보다 에자일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에자일에 대한 좋은 점들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뭐 에자일이 그 마법 지팡이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막 엄청난 전문가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의 단어로 최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K 에자일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네, 이것도 뭐 조금 요즘 유행하는 K 뭐 이런 것들에 약간 편승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조금 좁혀서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의 조금 더 이 특성에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우리가 에자일에서 요즘 그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과 또 우리나라라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조금 그렇게 그 현업에서 그 IT를 하시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지 않는 분,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 경험담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좀 시간은 꽤 지났는데 영국으로 그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돌아올 때 이제 런던에서 집에 이제 부모님 선물을 좀 사야겠다 싶어서 그 민박집의 아주머니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버버리 아울렛 같은데 좀 싸게 파는 데를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켓을 사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드렸는데 안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보고 가져다가 입으라고 하시길래, 네, 저는 저도 이제 뭐 그런 옷은 거의 안 입어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팔은 길고 어깨도 불편하고 네, 입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안 입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게 런던에서 사서 그렇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면 우리나라 체형에 맞는 형태로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명품이라도 내 몸에 안 맞으니까 이게 입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걸 뭐 꼭 에자일, K 에자일로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네, 뭐 얘기한 거 맞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오늘의 이제 주로 살펴볼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은 주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화장품 뭐 이런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제약 GMP 공장 컨설팅 업무를 좀 하면서 알던 분하고 이제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FDA 준비를 작년부터 하던 기업이었어요. 저작년부터 했죠. 근데 이제 작년에 FDA 신청을 했는데 계속 연기가 된 겁니다. 실사를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와중에 이제 또 QA 부서인데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사업장이 그 QA 부서는 아예 폐쇄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약회사에서는 QA 부서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제품이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출하하기 위해서는 품질 책임자 약사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서명을 다 하고 승인을 해야 제품이 출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예 회사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제품을 출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직전에 EDMS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있는 회사에서 했었는데요. 이전 직장이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산에서만 쓰던 시스템을 VPN을 이용해서 이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도록 전환을 해서 제품이 이제 시기를 늦추지 않고 출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또 주변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듣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약간 이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의 지금 환경 변화가 어떤지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환경 변화 중에는 이제 기회도 있지만 위기도 있고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낫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애자일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또 소프트웨어가 아닌 현업에서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애자일, K 애자일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어떤 방법론이나 뭐 문화적인 측면을 실제 일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아틀라시안에 있는 제품들로 한번 그 제안을 드리고 네,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맨 마지막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업무와 게임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네, 너무 기대하시면 또 실망하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의 최근 어떤 환경 변화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은 아주 드라마틱한 시간을 보낸 2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있었죠.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2년 동안 감기로 병원에 가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네, 그래서 호흡기 질환, 감기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매출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또 잘 아시다시피 진단기기나 또 뭐 백신 치료제 같은 기업들은 엄청난 또 기회를 맞았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원격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그 치료들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도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시도는 했지만 아직까지 좀 킬러 서비스라고 하고 또 이제 규제 문제도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조금씩 그 가능성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은 네, 정말 위기이기도 했었고 또 기회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속도로 개발이 되고 양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런 회사에 지금 계시는 R&D 또 생산 부서에 계신 분들은 작년, 저작년 동안 거의 주말에 못 쉬어봤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신약 개발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조 메가펀드를 조성해서 뭐 신약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자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의학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뭐 기술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으로 봐도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0에서 막 26%까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R&D 역량 또는 뭐 생산 능력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신약을 개발을 하거나 꼭 신약이 아니어도 그 임상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쉽지 않은, 그리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같이 공동 뭐 R&D를 한다거나 아니면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보는 것처럼 아무래도 협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 네, 그리고 외부 기관들 또는 이제 글로벌 어떤 기관 또는 기업들과 더 많은 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뭐 한 문장으로 지금 그 필요한 어떤 것들은 멀티 펑셔널 팀 협업 대응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본사의 뭐 해외 부서 아니면 연구소 아니면 뭐 공장 이렇게 단독으로 뭐 일을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 기업의 수준들이 좀 잘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서로 기능이 다른 이런 조직들 간의 협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특히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의 조금 더 특징적인 것들은 이해관계자가 조금 더 특이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규제기관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식약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해야 하니까 미국이면 FDA, 또 유럽이나 일본 같은 진출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규제기관에 이제 그 승인을 받는다거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에 CMO를 한다거나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경우는 수탁 생산을 하는 경우는 고객사의 실사라는 아주 큰 관문이 또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는 고객을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원료 또는 또 벤더들을 통해서 공급업체와의 관계,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투자자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법적인 준수사항들, 또 ISO 표준, 또는 뭐 우리나라 식약처, 미국 FDA의 또 CGMP 뭐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슈들도 분명히 법의 특성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들의 협업이 아주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공통적인 어떤 기능들은
데이터를 모으고 문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좀 말씀드릴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멀티펑셔널 팀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잘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탑 매니지먼트 팀의 관점. 두 번째는 그렇게 멀티펑셔널 팀에서 세부적으로 각 팀에서 지금 오디오가 약간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 실무팀에서 실무적인 일을 할 때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이제 선행돼야 되는 업무가 끝난 다음에 공유되어야 하는 이런 미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 좀 광범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대표적으로 신제품 개발이라는 어떤 하나의 업무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본사에서는 계획도 수립하고 뭐 마케팅 관점, 또 규제 관점,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각 조직마다 이게 뭐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연구소에서는 연구소에서의 검토, 또 미생물 유해물질 안전성, 또 초기 개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개발이나 구매, 품질, 생산 같은 조직들은 뭐 본사에 있기도 하고 공장에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팀들이 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게 신제품 개발일 텐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보면 뭐 착수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갈 겁니다. 아마 수십 개의 프로세스가 될 텐데 제가 그림으로 보면 잘 정리돼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않잖아요. 이 다음에 프로세스가 뭔지 제가 회색으로 표시한 건 샘플로 이미 완료된 것들, 지금 초록색으로 한 건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 지금 실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보이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탑 매니지먼트 팀이 회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탑 매니지먼트 팀에서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뭐 쇼티지 같은 게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으실 것 같고요. 또 뭐 그 종속성이 있는 관계들은 체크를 하고 싶을 텐데 연구소에서 먼저 안정성 검토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최종 목적이 또 FDA 승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또 전체 프로세스가 잘 안 보인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실무팀 입장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또 이제 막 긴급 업무가 생기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현황 파악이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업무가 끝나면 다음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관계와 진척 상황들 게다가 뭐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할 텐데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K-에자일이라는 그 에자일에 보면 12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우선 12가지 원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좀 그냥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존의 에자일 원칙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적인 관점에서 약간 좀 바꿔보면 첫 번째 원칙은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시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빼고 업무적으로 보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진행하는 업무가 만약에 신제품 개발이라면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를 좀 뚜렷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무자들은 정말 좀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발 작업 후반부일지라도 변경을 기꺼이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단서를 달아봤는데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수정 비용이 합리적일 경우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시점이라도 수용한다. 물론 제가 이제 약간 좀 참고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정말 그 목표에 온라인을 하기 위한 측면을 좀 고려하다가 보면 이게 프로젝트 막바지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수용해야 되는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량의 결과물을 자주 제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 판단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단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지막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소량으로 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팀원이 프로젝트 진행 내내 협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협업이 좋다라는 생각은 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동기부여된 개인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믿고 지원한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위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동기부여된 개인이 이미 많이 계시다면 참 좋겠지만 기업 상황상 또 인적 자원이 그렇게 또 다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업무를 수행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면대면 대화를 하자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약간 좀 특성을 고려한 것 같아서 면대면 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문서로 잘 정의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목적 달성에 맞는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빠르게 이 원칙들은 진행을 하고요. 또 뒤쪽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이제 시간이 좀 절반 정도는 지난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절차를 측정하는 주요 방법은 업무가 고객을 만족시키는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주된 척도로 진척의 주된 척도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진행하는 업무에 맞는 척도를 정의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정의하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을 보기 때문에 좀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영원히 지속 가능한 업무 속도를 추구한다. 네. 이게 매번 그때그때 급한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그 과도하게 이제 업무가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오버타임 근무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사람이 바뀐다거나 이런 문제까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조금 지나고 해서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것만 말씀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자의 원칙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열 번째는 간결성입니다. 네, 물론 복잡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간결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 11번째는 팀원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사실은 일은 많은데 스스로 그 일을 개선할 만큼 권한이 없는 경우도 많죠. 마지막 12번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프로젝트 팀은 효과적인 업무 방식을 제안한 뒤 행동 방침을 미세 조정한다. 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좀 아쉽기는 하지만 K-Agile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실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탑 매니지먼트 팀과 실무팀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는데요. 탑 매니지먼트 팀에서는 주로 C레벨 정도 되시겠죠. 전사제품 전략을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약회사라면 주로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뭐 다른 기타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실무팀이라면 어떨까요? 이 하위에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겠죠. 네, 이어서 보면 그 포트폴리오 밑에 만약에 바이오 의약품 신제품 개발이라고 한다면 뭐 제품 개발 계획, 초기 개발 검토, 규제 검토 이렇게 또 나누어질 수 있고, 실제적인 일들은 뭐 리서치하고 계획서 쓰고 안정성 검토하고 국내 규제 검토, 해외 규제 검토 이렇게 또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사례로 보면 위쪽에 보이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탑 매니지먼트 팀 관점에서 관리일 것 같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와 프로그램 관리 정도일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팀에서 마케팅 팀, 연구소 또는 대외 협력 공장 이런 멀티펑셔널 팀들이 어떻게 같이 움직여야 될지를 관심 있게 보는 이런 뷰로 상단에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이 관리되는 각각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부적인 일들은 뭐 리서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제품 개발 계획서를 쓰고 승인을 받고 이런 세부적인 일들은 아래쪽에서 스토리로 또 태스크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의 제품 이름인데요. 탑 매니지먼트 팀들의 관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라 온라인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아래쪽에 세부 팀들의 일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지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틀라시안 제품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67% 정도가 이런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에 지라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틀라시아사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특별히 설치 없이 가입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버전, 그리고 데이터를 외부에 둘 수가 없는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한 그 데이터 보안의 관점 등을 통해서 본사에서 직접 관리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지 않고 기업에서 직접 그 서버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 버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탑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몇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관심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 위험 관리 관점에서는 뭐 해결이 됐다, 리저브드, 그리고 이제 어떤 담당자들이 처리해야 된다라는 오운드,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가야 된다, 또는 이거 경감시키는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어떤 위험 관리의 네 가지 상태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좀 보기 좋은 좀 이런 가시성 있는 툴들을 통해서 관리 용이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업무 종속성에 대한 관리들은 여러 부서 간에 뭐 만약에 마케팅 팀에서 연구소에 안정성을 의뢰했다든지, 그런데 이 업무들은 연구소의 어떤 검토 결과에 따라서 후행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디펜던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종속성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번 건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니까 굳이 종속성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또 이제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디펜던시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면 커밋이 돼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그래픽적으로 보면서 좀 종속성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관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탑 매니지먼트 팀 입장에서 전체적인 목표를 두고 이 목표들이 세부적인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피처로 연결을 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많이 보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뭐 일의 성격과 그 일의 종속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좀 간단하게 보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보면서 한눈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요. 각 상태마다 이제 좀 큰 덩어리의 일과 또 중간 정도에 되는 그 기능들을 이루는 세부 일까지 단계별로 볼 수 있는 지적 사항들을 볼 수 있는 뷰들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이고요. 조금 더 빠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팀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주로 할 일 목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계획하기 더 좋겠죠. 먼저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 리스트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식별을 해내고 진행 중인 상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을 시작을 해서 진행 중인지 아니면 취소를 시키는 것인지 홀딩되는 것인지 또 승인 단계인지 각 기업의 워크플로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일들의 묶음을 통해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 자기 담당자별 오늘이 만료인 태스크만 본다든지 또 나머지 어떤 그 통계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플로우 중에 어려운 그 워크플로우와 그 워크플로우 단계 업무에서의 문서 이렇게 연결되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 업무별로 보시는 것처럼 그 단계에서 필요한 문서들을 바로 연결해서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있고요. 거꾸로 문서를 작성하다가 그 문서 작성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태스크들을 뽑아서 또 할 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두 가지 유스 케이스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문서 관리 쪽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마 문서 보관실은 아마 몇 개 층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한다면 스페이스 전략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그런 협업이 일어나게 더 유리할 텐데요. 대표적인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의 문서 관리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초기에 문서를 작성을 하고 검토하고 검토 과정에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시 문서를 수정하고 또 정해진 업무 절차에 따라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승인된 문서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담당자들 교육을 하고 그 문서의 유효함을 또 발효를 통해서 그 문서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제 사용이 되고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들을 보통 거칠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들은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성 단계, 체계 관리, 보완, 활용, 워크플로우 통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문서 생성 단계에서는 문서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규정대로 만들어져 있는 문서 양식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때는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체계 관리는 우선 각 전사적인 차원에서 문서들이 서로 공유하기 어려운 연구소에 작성했는 문서가 공장에서 활용을 하거나 또는 마케팅팀에서 필요하거나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것이 또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전사적인 어떤 문서 체계 구조, 그다음에 각 버전 관리 또는 그 문서에 대한 저장 형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뭐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잘 돼도 보안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글로벌 제품으로서 거의 최고 수준의 기술적 보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각종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비치해야 되는 문서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력 관리에서 실사 대응이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태스크마다 그 문서들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으로 이어져서 워크플로우가 통합될 수 있는 필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워크플로우일 텐데요. 문서가 제정되고 개정이 되고 폐기되는 전체 전주기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또는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정기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서명이 전자 서명으로서 예를 들면 뭐 파트 11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형태로 또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서들은 잘 통제가 되어서 실사에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권한 관리에서부터 출력 횟수 관리까지 오디트 트레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전사 차원에서 보면 뭐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이렇게 제품별로 공간을 별도로 구분해서 권한 및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서 생성은 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냥 블로그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는 에디터를 활용하되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더라도 서로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자와 검토자, 승인자들이 코멘트로 남길 뿐만이 아니라 본문도 같이 코멘트를 남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그 정해진 양식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정해진 양식과 폰트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한 관리는 보시는 것처럼 수정할 수 있는 권한과 뷰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PC에서 웹뿐만이 아니라 모바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능이 똑같지는 않고요. 모바일에서는 주로 뷰잉을 하거나 코멘트를 달고 이런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 애자일 좋은 거 참 잘 알겠는데 그리고 뭐 국내 환경에 맞게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정말 그게 근데 우리 조직에서 될까? 야, 그거 어려울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 고객사 중에서 보면 그래도 좀 그중에서 이 분야를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먼저 스터디를 한 사람들이 다른 부서가 전파되도록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시도해보는 그런 좀 어떤 그 코치 같은 사람이 있는 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상명 이렇게 탑다운식의 지시인 경우에는 잘 운영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다 하기 힘들 테니까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서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글로벌 제품들을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교육하고 실제 써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다시 반영시키는, 그래서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교육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해드리고 잘 쓰실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글로벌 제품이 국내에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 부족했던 부분을 오픈소스 컨설팅이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간에 좀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시간이 좀 짧았던 게 아쉬운데요.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게더타운을 통해서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진행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진행자 박현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준우 이사님께서 진행해주신 웨비나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에서 K-애자일 적용하기 잘 들어주셨나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남겨주신 메일 주소로 클린본이랑 그리고 뭐 유용한 인사이트들을 많이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웨비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 준비하고 있는 애자일 컨설팅 그리고 아틀라시안 솔루션들을 게더타운 부스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게더타운에서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